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잔고가 109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49만원입니다. 이 12월은 첫날부터 이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하루 손실로는 요즘은 50만원 이게 손실은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생각한 거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발생되는 손실도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손실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둘 다 손실이지만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나오고 있는 이 손실은, 왠지 뭔가 좀 꼬였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뭔가 좀 안 맞아 들어가서 발생되는 그런 손실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손실이 계속 발생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끊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손절의 어떤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발생된 이 손실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거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인내를 하면서 버텼고요. 여기서 또 추가로 더 손실이 된다면 예측되는 손실이더라도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전부를 다 손절하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 이 손실까지는 제가 인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손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축구 브라질하고 했던 축구를 제가 안 봤으면 이겼을 건데, 괜히 또 5시에 일어나다가 또 1시간 당겨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축구를 봤는데, 딱 지금 제가 12월 달에 손실 나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었었어요. 첫 번째 골을 넣어준 거는 브라질 팀이 워낙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경기하다 보면 한 골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요. 잘 정비해갖고 다시 했으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골이었었어요. 이게 심판이 보는 각도도 또 좀 안 좋고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공을 차내는데 발이 먼저 공을 차고 있는데 브라질 선수가 차고 있는 다리 앞에다가 자기 다리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 뒤를 걷어차면 이게 반칙이 맞는데, 공 차고 있는 사람 앞에 다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백태클 비슷하게 뒤에서 맞는 듯한 그런 모션을 브라질 선수가 취한 거고, 심판이 우리나라 선수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발 부분은 못 봤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뒤에서 보면 이게 수비하는 선수가 공격 선수의 발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모션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을 당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2대0이 돼버리고부터 완전히 흐름이 깨져버렸다고 봅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선수들이라도 1대0일 때 상황하고 2대0이 돼버릴 때 상황하고는 엄청난 심리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게임 할 때 가지고 왔던 나름대로 전략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빨리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오히려 골을 더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라질 팀이 우리나라 팀보다 잘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충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승패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브라질 선수하고 견줄 만한 상당히 실력이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의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심판의 페널티킥 선언했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망가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경기는 졌지만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처하고 있는 이 12월의 현재 상황이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구상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악재들이 발생돼 갖고 이 뒤로 밀려버리는 손실이 자꾸 커져버리는 이 상황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 손실을 만회해야 되겠다는 조급함 뭐 이런 게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해야만 평정심을 빨리 찾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대0이 됐을 때 그 모든 선수들이 그 2대0이라는 그 자체를 머릿속에 지우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딱 다 잡아서 했다면 그 다시 또 거기서 2점은 지더라도 막상막하에 새로운 경기를 펼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에 제 손실이 뜻하지 않게 지금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힘겨운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든 그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든 생각은 제가 오늘 아침에 미증시 하락한 걸 보고 쭉 봤을 때 이 정도의 손실은 나올 것이, 이 정도 손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손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손실이 훨씬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추가로 더 손실이 발생돼서 거의 막 마이너스 100만 원선까지 가지게 된다면 아무리 제가 구상한 작전이 좋았더라도 한번 딱 털어주고 손실을 다 정리하고 현금화한 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손실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 마음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구차하게 변명사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미증시에서 가장 컸던 부분은 PMI 지수,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예상치 상회해 버렸습니다. 예상치 상회도 좀 많이 상회해 버렸어요. 예상이 예를 들어서 93, 정확한 수치 제가 까먹어 버렸는데 예상치가 93이었으면 96 뭐 이런 식으로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높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게 되는데 이게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하고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나온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용이 탄탄한데 물가가 높다. 그럼 연준에서는 고용이 탄탄하니까 금리를 인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축을 해도 기업들이 고용이 탄탄하다 얘기는 기업이 탄탄하니까 금리 올려도 기업이 타격을 안 받는 침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는다는 이 부분에 명분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번 더 가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발생했다. 이게 최종적으로 어제 미증시가 하락한 이유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고용지표 잘 나왔을 때는 지난번 말고 그 전날 그때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12월에는 좀 고용을 약간 늦추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에 고용지표 좋게 나오더라도 연준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거의 그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PMI 지수가 높게 나와버리니까 물가가 또 높게 나와버리니까 물가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면 연준은 긴축을 한다 이런 이제 공식이 성립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긴축 우려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차트로 봤을 때요. 제가 지금 줄 거는 이 부분이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한 이 정도 선만 지켜주면 상승 쪽에 이 흐름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제가 줄 거는 거거든요. 왜냐면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이대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내려온 터치한 이 부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상승 추세가 긴축 우려감으로 해서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난밤에 내려온 미증시 가지고는 그렇게 밑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위쪽 방향으로 보고 대응하자 이러고 이제 미증시가 빠졌으니까요. 국내 증시 하락할 걸 감안하고 어느 정도 손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국내 증시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코스닥이 거의 한 1.89%나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때쯤 여기쯤에서 외출할 일이 생겨가지고 잠시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이때 마이너스 29만원 정도 손실 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 오늘은 뭐 한 30만 원 잃었네 이러고 이제 나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쭉 빠져갖고 거의 뭐 한 50만 원까지 손실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이 정도 선까지 하락은 예상을 어느 정도 감안했는데 여기까지 빠질 줄은 좀 몰랐습니다. 과하게 빠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기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하려면 빨리 아침에 바로 손절해버렸어야 되고, 여기 떨어졌을 때 손절해버렸어야 되고, 홀딩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려온 이 위치에서 손절하는 거는 거의 뭐 지지선 다 와가는 상황인데요. 빠져봐야 지금 한 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굳이 선을 끝차면 많이 빠져봐야 저 정도 선. 거의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손절한다는 거는 다시 매수할 타이밍이 없죠. 여기서 손절하면 내려왔다 올라가면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홀딩하자 그러고 개인적으로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그 PMI 지수 높게 나와가지고 이게 긴축 우려감이 다시 투자자들의 심리상에서 긴축을 하면 어떻게 해야지 우려감이 작동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다가 지금 다시 꺾여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좀 약간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의 어떤 전쟁이 좀 끝나는 그런 느낌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든 이 물가는 잡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자기들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물가 잡겠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자꾸 올리는데 이게 전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엄청나게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중국도 지금 휴전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휴전하는 쪽으로 요구가 생기게 되면 미국 또한 미국만 괜찮다고 해서 된 게 아니죠. 다른 우방국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또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그리고 지금 12월이기 때문에요. 뭐 꼭 산타베렐리가 아니더라도 12월도 연말 배당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홀딩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 악재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제가 선권은 이 부분 박스권 이 정도 박스권으로 보면 되겠죠. 이 박스권 하단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 선을 깨고 그냥 내려간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두 손절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손실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신 200만원, 도화엔지니어링 200만원하고 현대보다는 300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 부렸던 부분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원씩 쭉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50만원씩 손실 안 나는데 특정 종목을 집중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손실이 되게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실수한 것 같다. 항상 보면 제가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특정 종목을 요번에 같은 경우는 현대에버다임이죠. 이 종목을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쭉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해버다임은 지금 비중을 줄였습니다. 다시 300만원에서 100만원 줄이고요. 그 다음 유신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만약 내일 또 하락한다면 현대해버다임을 100만원으로 줄일 거고요. 그 다음 도화엔지니어링도 지금 비중이 높은 편인데 얘도 100만원으로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이고 100만원씩 종목을 계속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 잔고가 1090만원이니까요. 100만원씩 11종목 이런 식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종목이죠. 현재 9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편입했던 게 요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입니다. 대한유팜하고 코프라하고
앞으로 지금 그 12월에는 100만원씩 쭉 종목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목인데요. 지금 그 현대해부다임 이게 200만원이니까 얘 반줄이고 도엔지니어링 반줄이면 두 종목을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종목은 내일 시장에 봐서 또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기면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현재 제 계획은 왠지 12월은 그 연말 배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산타랠리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요. 100만원씩 11종목, 이게 두 종목을 더 늘릴 생각이면 되겠어. 늘릴까 100만원 11종목 딱 맞춰놓고 그냥 뭐 끝까지 홀딩하자 이런 관점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놨지만 미증시가 급락하고 국내 증시가 급락한다면 또 다 손절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100만원씩 11종목 요렇게 요번에는 좀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종목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 그 추천해 줄 만한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신하우징도 아까까지는 보합이었는데 제가 나가기 전까지는 뒤로 밀려버렸네요. 그리고 오늘 잡았던 그 대한유팜은 돼지열병 관련해서요. 지금은 돼지열병이 아니죠.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조류독감이 퍼졌으면 원래는 저 유럽 쪽에 조류독감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기면 첼시스가 대장으로 거의 뭐 상한가 막 날아가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예전 같으면 그 다음 이글벳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 제일바이오 따라가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류독감이 많이 퍼져도 뒤로 밀려버리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보면은 그래서 이 종은 포기했고요. 그래도 조류독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정도 잡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한유팜을 잡았습니다. 이 실적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동물의약품 쪽 종목 중에 그나마 대한유팜이 뭐 부채비율 유보율도 좋고 그 다음 실적도 지금 뭐 전년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400억이니까요. 4분기까지 하면 한 2천억 정도 매출이 되겠죠. 매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고 부채비율 유보율 괜찮고 그 다음에 유동주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액면가 500원짜리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외국인 보유 물량도 지금 얼마 없죠. 외국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요즘 좀 불안합니다. 얘들이 자꾸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난해 보여서 일단 오늘 하나 편입했고요. 그 다음 코프라는 그 플라스틱 그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경량화, 전기차는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강철 부분 이 부분을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수혜를 입을 것이다 해서 코프라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 아마 BGF의 그 편입이 됐을 겁니다. BGF가 코프라를 인수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지고 바닥을 다지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 정도가 바닥선으로 보고 실적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실적 괜찮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실적이 좋아서 제가 매매를 좀 했었었고요. 보시면 유동물량 1200만 주고요. 실적 뭐 양호합니다. 지금 한 600억씩 하면은 4, 6, 24, 2400억 정도 나올 거고요. 4, 4, 16. 야, 영업이익은 조금 줄긴 하네요. 일단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해서 요거 오늘 100만원치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프라하고 대한유팜 두 종목 오늘 그 추가로 제가 추가로 한 거는 여기 색깔을 조금씩 바꿔 놓거든요. 제가 구분하기 좋게 하려고 요렇게 해서 요건 12월 말까지 보유하자 요런 느낌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자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가 가진 종목들을 요 색깔 바꿔놓은 거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9종목 보유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중국이 봉쇄 조치 해제 때문에 그 화장품 관련주들 좀 올랐었는데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 조금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중국이 확진자가 지금 봉쇄 푼다고 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장품주 쪽은 아직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개인적으로는 클리오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보고 추가로 잡든지 뭐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실도 좀 많이 나왔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내일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또 빠진다면 비중을 좀 더 줄여가지고 만약 되게 안 좋아진다면 전체 손질을 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한 달 손실로는 지금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내일 더 빠져가지고 뭐 한 100,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선까지 간다면 심각하게 전체 손절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더 빠지기에는 빠져봐야 한 요정도 선 터치하고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더 매수할 종목을 더 늘릴 생각인데요.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괜찮으면 추가로 매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